저는 얘기 드리는데 네. LFP는 네. 앞으로 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아. 끝나는 기술입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안 나와서요. 네. 진짜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더라고요. 네네네. 포스코홀딩스가 또 원자재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의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많으신데 포스코홀딩스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어떤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차이는 에코프로는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왜 상장을 시키냐면은 이 회사는 당연히 자금이 독립을 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당연히 그게 좋겠죠.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만약에 자금을 끌어와서 어떤 12 발행 물론 12 발행도 하겠지만은 차입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에 워낙 철강 쪽에서 업력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회사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더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수직 계열화 에코프로 그룹만큼이나 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에 따른 성과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겠다. 당연히 관심이 많죠. 맞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 싸움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장기적인 쪽으로 가면서 적어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맞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안정적인 변화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소재 쪽은 이런 시기에서 많이 위축됐다가 탁 변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 실적의 위축도 가장 빠르고 실적의 탄력도 가장 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재 단을 보는 게 더 시점에서 낫겠다. 네. 단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낫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그냥 이것만 해도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이 저점에서 만약에 30% 올랐다. 홀딩스는 그만큼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해봐야 10% 오를 정도.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홀딩스는 그냥 내가 시장 자세히 못 보고 출장도 많고 그렇게 되면 그냥 꾸준히 모아갈게.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업체들이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이걸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절을 고민하는 건 아니죠. 손절은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비중이 아니면 좀 무리해서 아니 뭐 신용으로 이런 아니 뭐 대출 또 기한 있는 금액이 있어요. 보다 상담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내년 봄에 전세금 요즘 또 전세 가격들이 한 2년 전보다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못 돌려줄 정도로 그것까지 다 샀다. 이런 기한이 있거나 레버리지 쓰셨거나 아니면 또 너무 내 이거 포스코홀딩스로 나 대박 낼 거야 라고 해서 너무 오버해서 샀던 금액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단기 반등이라도 나오게 되면 줄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야 이거 안 가고 죽겠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옹달 형 그러면서 요즘 포스코홀딩스가 듣고 힘들지?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래. 이거 한번 잡아봐. 이러면서 이렇게 악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에이 뭐 나 그런 데가 잘 몰라. 그런데 딱 보니까 막 무슨 적자고 뭐 근데 작정한데 이런 거. 예. 형만 알고 있어. 이런 거요. 예. 그 얘기를 여기저기서 다 했겠죠 이 사람은. 네, 근데 나한테 들어올 정도면은 정보가 아닙니다. 네.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거 다음 달까지 2배 올라간대.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다가 잠깐만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해준 게 얼마고 그리고 또 얘 결혼식 때도 내가 갔고 나한테 그런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생각하게 되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팔진 않아요. 내 지금 마이너스 통장 털면 지금 얼마 나오지? 그러면서 딱 보니까 한도가 3천 돼 있네. 3천 들어다가 슬쩍 삽니다. 사는데 뭐 결과가 잘 좋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시장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쪽 잘 안 가게 되면은 급하잖아요. 네. 이거라도 한번 만나겠다. 근데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다 진짜 안 좋은 케이스로 보게 되면 뭐 20-30% 빠져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얘한테 또 자주 보는 사이인데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막역하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또 비즈니스 관계 쪽에서 있던 사람이면 또 그런 얘기도 못해요. 네. 혼자만 전전긍긍 알아요. 네. 이거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2배로 받아요. 2배가 아니죠. 마이너스 통장이 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면 한 10배로 커져요 스트레스가. 네.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느리게 가도
나중에 가면 이쪽이 훨씬 더 투자로 강화되겠다. 그러면 원래 투자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마다 하는 건 그거죠. 이 회사 뉴스도 찾아보고 거기다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게 없나 좀 보고 그냥 딱 의자 잡고 네. 이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쪽에서 현금이 계속 꾸준히 나고 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이 또 증가할 게 기대되니까 그렇죠. 좀 느리더라도 네. 그냥 오히려 이렇게 우직하게 앉아가지고 네. 하는 게 낫지 다른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까지 막 팔면서 거기다 더 뭐 손실을 많이 한다거나 위험할 상황에 처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또 너무 이거 가지고 또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단타 칠 사람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럴 만한 폭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불러주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길게 보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기다 두지 마시고 저기 두셔야죠. 저기 보시죠. 저기 거기를 두시면서 그렇게 네. 가셔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러면은 2차 전지 업황이 돌아섰을 때요. 네. 한 가지 또 고민이 되는 게 아까는 이제 트럼프 이슈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국 배터리 이슈 네. 좀 엮어서 물어보시면은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가 LFP 배터리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경쟁력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저것 또 에코프로 찾을 때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봤었을 때 네. 저는 얘기 드리는데 네. LFP는 네. 앞으로 네. 사장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끝나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증기기관 혹시 아세요? 네. 네. 서부 시대 제임스 와트. 제임스 나왔던 증기기관. 네. 네, 그때만 해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그거.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큰 열차가 그 증기기관 가지고 막 뭘 떼우거나 안 되니까 그 석탄에서 막 캐다가 막 이렇게 한 그 네. 광부들 맞아요. 얼굴 검해지고. 얼굴 검해지고 운전사만 좀 얼굴 하얗지 나머지는 시꺼먼 사람들 막 내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 큰 물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되게 가까웠던 하나의 동력이었습니다. LFP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냥 범용적인 기술이고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국내 업체들도 LFP를 못한 게 아니라 네. 그걸로 해서 기술 해자가 그렇게 낮은데 중국하고 붙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NCM 계열 좀 더 효율 높은 쪽으로 가려고 틀었던 게 그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기부터 관심이 많았겠죠. 많은데 어느 쪽으로 갈까라고 하다가 이쪽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보세요.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도 LFP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준비해서 만드는데 기술력은 거의 없어요. 기술력에 대한 높은 어떤 성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라인 설치하고 거기다가 양산할 준비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대세가 되기 시작하고 이걸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어디 많이 쓰냐면 단거리 이용 때.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는 게 그거죠. 택배 차량. 전기차로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택배 운송 거리는 많아도 하루 중에 6시간 7시간 뛰고 나서 바로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뛰게 되고 하게 되면 충전이 잦아도 충분히 그래도 전기차의 가성비가 나오면 가성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택배 지금까지 디젤 그렇죠. 들어갔던 이 가스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맞아요. 훨씬 더 노력방한다 그러면 맞아요. 쓸 수 있겠죠. 전기차 쪽으로. 그러네요. 그런 쪽으로 많이 쓸 것 같다가 나중에 가면 기술이 또 발달합니다. 그러면 NCM 계열들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LFP는 그때는 사장입니다.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LFP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럼 다음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고체라든가 나트륨 배터리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도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라든가 다른 또 고도의 기술들이 약간 또 양산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때보단 지금보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위치가 또 바뀌어지게 되겠죠. 근데 중국 업체들이 LFP 쪽으로 막 고수하면서 이것만 막 쏟아냈잖아요. 다음 기술 높은 기술이 내려올 수는 있는데 네. 낮은 기술이 올라가려면 또 다른 시간이나 비용들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NCM을 해야 될 걸로 볼까요? 넘어서는 건가요? 그 단계를? LCD와 OLED를 볼게요. 이것도 중국 업체들이 막 난립해서 LCD 가지고 막 하다가 OLED를 올려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떻게든 사람 빼오려고 기술 탈취하려고 그렇게 저 난리를 피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마다 갔다가 한 사람 기술자 꼬셔가지고 연봉 5배 줄게 하다가 빼먹고는 바로 손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또 그런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낮은 기술 가지고 지금 쓴다고 해서 이게 대세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뀝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큰 지금은 괜찮겠죠. 근데 이 상황들이 그냥 안정될까요?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다 누구나 다 쉽게 해서 요즘 보니까 이제는 아주 뭐 400만 원짜리 400인가 700인가짜리 전기차가 있다면서요. 중국에 뭐 오토바이인지 맞아요. 3년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다 물건 실을 수 있게 그런 되고 건 LFP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것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까지 못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갈 때가 이제 뻔하죠. 어디로 가냐면 동남아나 아니면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인도는 워낙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동남아 가서 열심히 활개치겠죠. 네. 저 오토바이 거기 진짜 많은데 그렇죠. 오토바이만 해도 이런 차들로 대체할 수가 있겠네요. 2륜, 3륜 차들 뭐 이런 네.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거의 기술력으로서 그냥 캐시카우 역할만 하지 성장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수 없는 쪽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FP는 증기기관이다. 썸네일 나오셨네, 썸네일. 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단박에 이해가 되네요. 네, 너무, 예. 그 비유가 너무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길 빌면서. 예. 네. 그러면 혹시 좀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네. 워낙 또 해안이 있으시니까요. 네. 앞으로 좀 2차 전지를 이렇게 보실 때 이런 뉴스 호재가 좀 나올 것 같다. 뭐 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혹시? 기대하시는 미래? 예, 미래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기기화 된다라는 쪽은 이거는 트렌드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상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잘 보거든요. 네. SF 영화. 네. 미래를 얘기하는 영화. 네. 혹시 그 아시모프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듄인가 그거. 네, 네,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네. 저 그 영화 보고 미래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그렇구나. 저 끝까지 갔다 약간 폭망하는 차원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회고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때 보면은 저런 것도 그렇구나. 그거랑 오디세이 20 그 2000년대 좀 옛날에 좀 나온 거. 그런 것들. 네. 그것도 아시모 박사의 네. 로봇 얘기들 나오는 거. 벌써 그 50년대 60년대 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주식할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좀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상상력은 꿈이고 꿈인데 이게 현실화되는 흐름들과 싹 맞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만 생각했던 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섹터나 산업들이 퇴동할 걸 생각한다 그러면 폭발합니다. 초기에는. 네.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의 변화들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그냥 공상하고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식할 때는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IT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들이 나올 때 지금 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호재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더 IT 쪽이 얼마만큼 더 많이 쓰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또 떼어낼 수 없는 게 AI 쪽과 네. IT 쪽은 또 떼어낼 수가 없겠죠. 이거 뭐 테슬라는 전기차 AI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얘기를 하세요. 전기차 2차 전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AI 쪽 저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주식은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AI가 커지면서 전기차도 다시 커지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도 같이 커지는 게 많습니다. 네. 또 AI가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로봇이죠. 로봇에서 AI가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바뀔 겁니다. 로봇 뭘로 움직이나요? 전기로 움직이죠. 그렇죠. 전기 코드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네. 배터리 팩 다 착용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이것도 2차 전지. 하게 되면 커질 거고 거기다가 또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하는 로봇들 이제 네. 지금부터는 강남에는 시키면은 이제 그 이름 뭐죠? 그 배민에서 나온 그 로봇. 맞아요.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네. 피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예. 진짜 타는지 열어볼 수도 없고. 예. 네. 그런 로봇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가는 것도 걔네들 다 일 끝나고 나면은 충전해야 되겠죠. 네. 그때 배터리 다 누가 쓰입니까?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ESS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LFP가 대세고 거기서 아마 이 정도라도
담을 수 있는 역할만 하게 되면 LFP가 대세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공간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좀 아무리 LFP 쪽이라도 이거 말고 좀 같은 시간을 용량을 담아놓는데 좀 더 효율적인 걸 생각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게 되면 NCA 쪽이 안정화되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한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저희가 LFP가 대세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QA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들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당장은 아닐 거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XR 기기 아시죠? 네, XR 기기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뭐 이제 글라스라고 해서 삼성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들어가고 거기서 배터리 들어가겠죠. 그거 그냥 그 에너자이저 5개 넣으면 됩니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에너자이저 넣기면 무거워져요. 네. 네. 이런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바꾸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그것도 AA 건전지가 아닌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뭔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속속 들여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 같은 경우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확장 국면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그 뭐 시기는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뭐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 AI랑 다 맞물려서 네.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대표님 오늘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좀 이렇게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네요. 혹시 한 가지만 더 네. 관심 갖고 계신 섹터 하나만 소개해 네. 주시고 오늘 마칠 수 있을까요? 관심 갖고 있는 섹터는 네. 제가 보는 섹터들은 거의 다 네. 가치 투자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언급은 드리는데 네. 좀 심화해서 좀 볼까 그러면 디테일하게. 거기서 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지금 보는 것 중에서 내년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들이나 흐름을 보는데 그냥 복잡하게 내년에 그러니까 산업이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적들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편하게 네. 안정적인 실적들을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고 이 좋은 흐름들이 1, 2년은 더 유지될 것 같은 섹터를 보게 되면 조선 섹터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 같고요. 조선에도 그 2차 전지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충전해가지고 그거는 좀 충전배라고 하셨는데요. 막 네. 배터리 배. 그게 뭐냐면 친환경 배. 배 그걸 어떻게 설계가 나온 게 어떤 게 되냐면 그 페프로라이트 그 태양광 전지 이름 또 까먹었네요. 그 태양 전지를 어차피 지금 왜 망망대에 나가서 컨테이너선 싣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위쪽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쪽을 다 태양광으로 깔게 돼서 그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 큰 배가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구름만 떠 있어요. 그치. 네. 배가 안 떠. 안 떠요. 그 맞아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죠, 그냥. 네. 그러면 그 안에 또 차라리 그때 좋을 때 발전을 해서 ESS가 달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생각하기에는 효율이 그만큼 나오느냐. 그렇죠. 태양광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세대, 4세대까지 또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효율이 좋게 발전하고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되고 났었을 때 그런 큰 물체 거기다가 그것도 자율주행하면 되겠죠. 폐가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장애물도 없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점점 커지는 쪽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쪽에서 다 어느 정도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적용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뭐 그거 말고도 연료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들 쪽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 메탄올, 그러니까 LNG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쪽도 친환경이네요, 나름. 그 과거보다는. 이 CO2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낮은 단에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연결을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엔진이 바뀝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배에 들어가는 게 벙커 CU죠. 네, 혹시 기름 유출 사건 되면은 맞아요. 그 새들이 그 까맣게 뒤집어서 그 태안반도 예전에 그렇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 볼 때 보면은 까맣게 뒤집어 쓴 맞아요. 새를 보면서 제가 마음 아팠는데 그게 기름이 찐덕찐덕해서 잘 맞아요. 그 되게 좀 보기에도 역겨운 맞아요. 그런 기름이죠. 네. 벙커 CU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 낮고 그 CO2 엄청 많이 배출하는 그런 쪽인데 이거는 바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바뀔 텐데 그러면 엔진 자체가 벙커 CU를 통해서 동력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LNG나 아까 메탄올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엔진 회사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도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엔진 회사가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조선 쪽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금 2년 전에 벌써 받았던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레벨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적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봐야 될 섹터는 일단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대표님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너무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두운 때고 위축이 많이 될 때고.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마시고 네. 너무 장밋빛만 또 그런 거 있죠. 그냥 안 좋을 때 보면은 뭔가 이제 너무 장밋빛만 가지고 그걸 통해서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이쪽으로만 보면서 맞아요. 거의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맞아요. 또 다른 쪽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냉철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온 뉴스는 거의 다 부정적일 겁니다. 네, 부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관리를 좀 잘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뭐 단가를 낮춘다든가 근데 단가가 밑으로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 보게 되면 분명히 또 좋은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 웅달 책방 오시면은 웅달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웅달 책방에서는 네. 한 달에 한 번 안아드리고 김민수의 가치 투자에서는 매일 안아드리고 아주 우리 웅달님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센스가 생기는 거죠.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김민수의 가치 투자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